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운전면허 학과 시험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분장형 21문제, 안전표지 4문제, 사진형 6문제, 일러스트 8문제, 동영상 1개, 합계 40문제를 40분 동안 풀고요. 1종은 70점 이상이 합격이고 2종은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오늘은 문장형 문제 1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시 정지해야 할 장소. 보시면 도로에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 고갯마루. 이건 다 뭡니까? 이거는 서행이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건 서행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곳. 바로 이곳이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 정지해야 할 곳입니다. 다음입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그랬습니다. 자,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이게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가 있죠. 주차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필요시 정차할 수는 있지만요. 다음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교차로 내에 교차로 밖 정지선에서 정지하겠죠. 앞 차량이 급조등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앞지르기 할 경우 앞 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한다. 맞는 거 두 가지를 고르라겠죠. 그러면 안전거리 확보 맞고요. 다음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맞죠? 그 차량이 우측으로 통하면 안 되죠.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주어라. 앞지르기를 할 경우는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입니다. 차량이 철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그랬습니다. 차량기가 내려지려고 하고 있고 경보기가 울리고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그렇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차량이 철길 건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등이 있다면 들어가라고 하면 그 신호등에 따르면 되겠죠.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장소로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녹색 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파란불이면 가면 되겠죠.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터널 내,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이건 서행하는 곳이죠. 답은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여기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답부터 한번 찝어볼게요. 고속도로는 전국에 걸치죠. 그러므로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제외한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요, 지방경찰청장이 비적권자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비적권자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걸 보면은 4번에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에서 거꾸로 돼 있죠. 앞에 고속도로는 뭡니까? 이 고속도로는 누가요? 지방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그렇게 해야 맞겠죠? 네, 고속도로는 이게 틀린 거죠. 고속도로는 누구다?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비적권자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곡선으로 설치된 때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단은 실선은 어떻습니까? 못 가죠. 점선은 갈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아래 부분도 보면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지만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넘어서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보면 뭡니까? 실선이 있는 쪽에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오직 점선이 있는 쪽만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2차로 주행 중이다. 그런데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차로를 맞는 것은 좌측으로 해야죠. 그럼 좌측이면 1차로밖에 없죠.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난폭운전. 우선 답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호위반을 연달아 해서 교통상의 위협을 줄 때 이것을 난폭운전으로 처벌한다. 신호위반을 연달아 해서 교통상의 위협을 주는 경우에 난폭운전으로 처벌한다. 그 지문을 찾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야간 주행 시 하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자 이건 맞는 겁니다. 차가 없는 도로에서 이리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글쎄 이것을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죠. 안전지대에 정차하는 운전 이것은 안전지대에 정차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연달아 위반해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이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한 예는 있습니다. 다시 답안을 확인합니다. 신호를 연달아 위반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이것을 난폭운전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상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은 바로 답을 찍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스승을 운전지도자로 해서 앉힌 경우에 잘못된 거죠.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운전지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바로 그냥 답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인내심과 준법정신입니다. 집중력은 맞지만 충동성은 틀렸고 4번은 인명 존중은 맞지만 자만심은 틀렸습니다. 답은 인내심과 준법정신입니다. 11번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바닥에 녹색 계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 있다면 녹색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녹색을 찾으면 됩니다. 녹색은 무엇입니까? 냉각수의 색깔, 녹색입니다. 냉각 쟁취에서 이것이 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냉각수의 색깔이 녹색이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냉각수가 부동액이죠. 냉각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무엇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 위의 정지 상태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가? 해설부터 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얼마요? 3개월. 3개월 내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답을 다시 확인합니다. 몇 개월 내에요? 3개월입니다. 갱신기간이 3개월입니다. 1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우선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면요. 소방차가 화재 예방 구조 활동 맞고요. 그 벌레의 긴급한 용도 관련해서 훈련 참여 맞고요.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해서 순찰 맞고요.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주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정비를 위해서 긴급히 이동한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용도 외의 사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광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서 긴급히 이동한다. 근데 사이렌 울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정비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뒷차가 추돌 했다. 자, 0.03이면 0.03이 음주운전이죠.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신호 앞에서 제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 멀쩡한 뒷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 차가 보행자를 치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 문제죠. 그래서 우선 이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앞차 운전자 갑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원인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 뒤에서 받아서 자기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개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뒷사람은 뒷사람대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냥 있다가 빌려가서 나는 받았을 뿐이지 음주운전 안 했다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죠.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벌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고의 가해자는 뒤에서 들이받은 사람이죠. 을이 됩니다. 그러나 갑도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받는다. 다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몇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30km인 경우가 많죠. 물론 50km도 있지만요. 자, 수막현상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수막현상이 뭡니까? 비가 와가지고 노면에 빗물이 있습니다. 그런 차가 빨리 달리는 경우에 이 물에 막이 생겨서 마치 물 위로 스키 타듯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수막현상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거, 그래서 우선 해설을 보시면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핸들 조작이 어렵고 특히 꺾이죠. 새 타이어일수록 어떻습니까? 수막현상이 적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접촉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습니까? 수막현상은 적습니다. 넓을수록이요. 헌 타이어죠. 접촉면이 많은 거. 이 경우는 수막현상도 심합니다. 자, 답을 보시겠습니까? 수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빗길에서 감속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들은 다 틀린 거예요. 이 답에서는 수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빗길에서 평소보다 감속하는 것이다. 자, 1번 지문은 뭐가 틀렸습니까? 핸들 조작이 평소 다름없다. 아닙니다. 쉽게 꺾이죠. 미끄러지니까 차가. 새 타이어일수록 수막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죠. 3번에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접촉면이 좁을수록 수막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죠. 넘어갑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그랬습니다. 자,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간다.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수요를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맞습니다. 퇴원하는 환자 싣고 간다. 그냥 좀 늦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퇴원하는데 나와가지고요. 4.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된다. 긴급 자동차입니다. 응급환자 후송, 구간차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우편물 운송에 사용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다.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긴급자동차. 자,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수요를 위해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혈액 운송 중 자동차. 다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긴급한 우편물 사용에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 자동차입니다. 20번입니다. 운전자가 후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자, 우회전하려고 할 때 어떤 수신호를 줘야 되느냐는 거죠. 해설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예, 이 행동이 연상이 되시죠? 예, 창문 밖으로 왼쪽 팔을 낸 다음에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서 오른쪽으로 가리킨단 말이죠. 팔꿈치 굽혀서 손이 내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이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